캐나다 널스 프랙티셔너는 도대체 연봉은 어느 정도 벌까요?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도대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현직 NP인 제가 한번 오늘 리얼로 공개를 싹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널스 프랙티셔너 가보리입니다. 제가 널스 프랙티셔너로 일을 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점점 적응을 해가면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직업을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을 같이 한 동기들이랑 그룹 채팅을 하면서 서로의 직장, 안부, 연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되게 웃긴 게 5명 모두가 다 다른 분야의 NP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하고 연봉도 정말 각자 너무 달라가지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Primary Care 클리닉입니다. 굳이 한국말로 따지면 1차 진료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만성 질환을 치료를 하거나 그게 더 악화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성 질환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폐렴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알러지라든지 두드러기가 난 것, 사마귀 등등 이런 에피소딕한 케어를 클리닉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게 바로 제 주 업무이고요. 이곳에서 저는 초봉으로 1억 2천이 조금 안 되게 받습니다. 근데 이게 초봉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갈 거긴 한데요. 토론토랑 다른 도시, 큰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시골 동네라서 적게 받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널스 프랙티셔너가 캐나다에서 막 떼돈을 벌지는 않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옵션은 많긴 하지만 한 직장에서 그냥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은 그렇게 막 떼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단지 조금 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더 향상이 되는 건 맞고요. 내가 풀타임 잡이 있더라도 두 번째로 다른 옵션을 갖고 싶을 때 어토노미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 현재 클리닉의 장점은 낮에 일하는 거, 두 번째는 후프 펜션을 그래도 준다는 거. 후프 펜션은 캐나다에서 진짜 내노라 탑 3 안에 드는 펜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펜션이라 놓치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그 후프 펜션을 저희 클리닉에서는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통 밀린 차팅이라든지 페이퍼워크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단점은 확실히 토론토보다는 연봉이 조금 낮기 때문에 너무 적게 버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토론토보다 생활비가 확실히 적으니까 또이또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씀씀이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옛날부터 저축하는 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금 현재 받고 있어도 물론 어마무시하게 풍요롭게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바로 Acute Care NP인데요. 이거는 제 친구 H양이 Spinal Surgery Unit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초봉이 120K 정도 됩니다. 선배 NP들이 140K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병원이라 그런지 확실히 조금 오버타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파트타임인 선배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조금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게 연봉이 조금 있으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 주 업무는 하루에 라운딩을 돌면서 이제 환자들의 경과, 스파인 서저리 받은 환자들의 경과를 지켜보는 거랑 그리고 퇴원이 필요하면 퇴원 조치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외래 진료를 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스파인 서저리 유닛으로 갈 때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그 이전에는 계속 응급실에서만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고민스러웠다고 해요. 근데 인하우스에서 에듀케이션 세션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리고 사설로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서 어큐트 케어 NP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더 많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썰전들이랑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컴플렉스한 케이스가 생겨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컨설팅을 해서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장점은 낮 시간 근무 그리고 후프 펜션 당연히 나오는 거 휴가 같은 것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다. 단점은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이제 병원 아니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대신에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팀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굉장히 굿 서포트를 받는 것 자체에서는 따봉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친구가 진짜 돈적으로는 제일 잘 버는 건데 바로 Travel Nurse Practitioner J양입니다. 네.
이분은 이미 간호사 시절에서도 트래블 너싱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북쪽 간호를 하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고서도 이제 북쪽으로 자주 가고 매니토바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근데 진짜 이게 급여가 진짜 좋은 게 1시간당 200불에서 250불을 받는 계약을 따내가지고 매니토바에서 그 한 달 동안은 거기에 머문다고 하고 그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썬더베이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썬더베이는 아주 완전 고립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당 110불 정도를 차징을 받는다고 해요. 시간당 그 정도를 받는데 2주 동안만 병원에서 일을 하고 6주는 집에 와서 일을 해도 되는 계약을 따냈더라고요. 그래서 능력도 참 좋다 진짜. 그 친구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Virtual Private Care 클리닉을 만들어서 또 자기만의 비즈니스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펀딩을 해주는 게 아니라 환자가 돈을 직접 내고서는 이 널스 프랙티셔너한테 진료를 받는 건데 이게 은근히 인기가 좋은 게 캐나다에서는 닥터라든지 널스 프랙티셔너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인 클리닉이 있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만 워크인 클리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내 돈 주고서는 그냥 진료받지 굳이 응급실을 가서 열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 돈 내고서는 진료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이 프라이빗 클리닉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제이 양은 정말 비즈니스 우먼인 게 보톡스 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으로 따지면 그냥 돈을 싹 끌어 모으는 그런 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톡스 같은 경우도 간호사들 몇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NP로서 디렉터 오브 케어가 돼서 보톡스를 처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이제 인젝션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프로핏을 이제 나누니까 비즈니스 수완은 아주 뛰어난데 그러므로 연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Indigenous Population Clinic NP인데요. 이 제 친구인 C군은 원주민 피가 흐르는 4분의 1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도 그런 Indigenous Population의 건강 개선을 위한 클리닉에서 일을 하는 걸 원했고 이러한 Indigenous Population 클리닉은 정부에서 펀딩을 정말 잘 받아요. 알코올 문제, 약물 중독 문제 이런 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근절을 하기 위해서 그런 클리닉의 펀딩을 잘 하니까 당연히 널스 프랙티셔너 초봉 자체도 거기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 시작인데도 135K를 받고서는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한다고 해요. 지형적으로. 자기 집이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은 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초봉이 세다는 거. 근데 단점은 후프 펜션이 없고 대신 다른 연금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아쉬운데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롱텀 케어 NP인데요. A양은 롱텀 케어에서 NP를 하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 롱텀 케어 펀딩을 확 늘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펀딩을 받는 곳 중에서 롱텀 케어가 가장 연봉이 셉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150K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시간당 90불씩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1년 동안만 여기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친구 또한 프라이빗 온라인 클리닉을 열어서 그 프라이빗리하게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연봉은 잘 책정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시급당 90불 받는 거면은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플렉서블하게 자기는 일하는 게 좋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요. 대신에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퇴근이 3시인데 2시에 집에 갈 수는 있고 2시에서 3시 1시간 동안은 온콜로 전화 같은 거를 받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4번만 일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는 저의 동기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분들도 한 잡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잡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클리닉에서 그래도 몇 년 일하면서 좀 경험도 많이 쌓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다진 후에 다른 커리어 옵션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NP 커리어 선택이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NP 커리어 옵션이 있지만 오늘은 실제 현직 NP들의 연봉 그리고 업무를 솔직하게 한번 공개를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NP 커리어가 가장 매력적인지 한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NP 관련된 정보
들을 갖고서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바이.